어르신, 괜찮으세요? 늦겨울의 서울, 새벽과 아침 사이의 회색빛 공기 속에서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거리에 흩날리는 눈발이 전봇대 불빛에 부딪혀 반짝였다. 직장인들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출근길, 그 속에 지은은 코트 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을 쳤다. 오늘은 꼭 지각하지 말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입안으로 들어온 따뜻한 김이 잠시 볼을 데웠지만 금세 매서운 바람이 그 온기를 빼앗아 갔다. 지은은 늘 걷던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좁은 길 양쪽엔 아직 눈이 녹지 않아 얼어붙은 물자국이 반짝였다. 그때였다. 저 앞 회색 벽 앞에 검은 그림자 같은 형체가 엎드려 있었다. 처음엔 누군가 쓰레기를 버려둔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다. 한 노인이었다. 지팡이가 옆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했다. 코트깃 사이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순간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 이미 봤겠지. 그녀는 그렇게 합리화하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지나치면 오늘 밤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코트를 벗어 노인의 몸 위에 덮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응. 겨우 입술이 움직였다. 그 목소리에 안도하면서도 지은은 급히 휴대폰을 꺼냈다. 119죠? 여기 동 골목이에요.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어요. 숨은 쉬시는데 의식이 희미해요. 통화를 마친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올 거예요. 노인의 눈동자가 천천히 떴다. 허공을 헤매던 시선이 지은의 얼굴에 멈췄다. 당신이 나를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다. 몇몇 행인들이 이제서야 다가오며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이미 구급대가 도착했다. 가족 연락처 있으신가요? 대원이 묻자 지은은 노인의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명함 지갑 하나. 김도현. 이름만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회사명도 직함도 없었다. 제가 같이 병원까지 가도 될까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족이 없으면 보호자처럼 동행하셔도 됩니다. 앰뷸런스 안 노인은 링거를 맞으며 간신히 눈을 떴다. 이름이 지은이에요. 지은 따뜻한 이름이군. 그 한마디가 희미한 숨결처럼 새어나왔다.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는 진단을 내렸다. 저혈당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치료받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노인은 링거를 맞으며 지은을 바라봤다. 이제 가도 된다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지각하지 말고. 지은은 멋쩍게 웃었다. 오늘은 회사보다 어르신이 더 중요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엔 당신 같은 마음 가진 사람 보기 어렵소. 그런 말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도왔을 거예요. 아니요. 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누구나 마음은 있어도 멈춰주진 않소. 그게 다르지.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지은 씨.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당신 이름 잊지 않겠소.
지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건강하세요. 병원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다. 눈발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코트는 여전히 노인의 체온으로 약간 젖어 있었고 손끝엔 차가운 온기와 함께 이상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커피를 마시며 문득 생각했다. 아까 그 어르신, 집에는 잘 가셨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웃으며 다그쳤다. 괜히 걱정하긴. 하지만 그날의 짧은 만남은 이미 그녀의 삶 어딘가에 스며들고 있었다. 지은은 알지 못했다. 그 새벽의 선의가 곧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지은의 일상은 언제나처럼 평범했다. 늦잠을 자고 커피를 흘리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마감 업무에 치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 새벽의 장면이 남아 있었다. 쓰러져 있던 노인, 희미한 숨결, 그리고 지은이라 따뜻한 이름이군. 이름을 불러주던 그 순간의 떨림이 이상하게 잊히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그날 이후 아무 연락도 없었다. 그녀는 가끔 출근길에 그 골목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시는 그분을 볼 일 없겠지.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를 떠올리는 자신이 이상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다. 회사 앞 도로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췄다. 엔진 소리조차 부드럽게 울렸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누구지? 차 번호 봐. 장난 아닌데?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낯익은 사람이 내렸다. 은빛 머리를 단정히 빗은 노인이었다.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천천히 건물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자세는 곱고 단정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 지은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지은 씨, 낮고 따뜻한 목소리. 회사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지은은 급히 몸을 일으켰다. 예, 네. 잠깐만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분 누구야? 지은 씨, 대체 인맥이. 카페 창가에 마주 앉았다. 지은은 어색하게 손을 모았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떻게? 그날 병원에서 당신이 떠난 후 내가 한참을 생각했소.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세상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날 아침 나를 구한 건 단 한 사람이었소. 지은은 손사래를 쳤다. 별 말씀을요.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우연이라 하기엔 참 고마운 인연이요. 그는 천천히 명함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김도현 도현그룹 회장. 지은의 눈이 커졌다. 도현그룹?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 같은 노인이 쓰러져 있던 걸 아무도 모른 척했지. 당신만 멈췄어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압니까? 지은은 숨을 삼켰다. 저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한 일인데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 세상엔 그 당연함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렵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은은 물었다. 회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말짱하오. 덕분에 이렇게 커피도 마시지 않소? 그의 농담 섞인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 웃음 속엔 고마움과 묘한 친근함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회장은 천천히 말했다. 내가 부탁 하나 하려 하오. 지은은 자세를 바로 했다. 부탁이요? 내 비서실에서 함께 일해주지 않겠소?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그게 좋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난 사람을 보는데 오래된 눈이 있소. 지은 씨는 진심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만들 수 없소. 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계산도 위선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믿음 하나였다.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좋소.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옆에 두고 싶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날 골목에서 내 손을 잡아준 순간 이미 인연은 시작된 거요. 그 말이 그녀의 가슴 어딘가를 울렸다.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자 남겨진 커피잔 위로 따뜻한 김이 올랐다. 그 김이 천천히 사라지는 걸 바라보며 지은은 손끝으로 명함을 만지작거렸다. 도연그룹 회장 김도현. 그날 밤 지은은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제안, 뜻밖의 인연, 그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다. 내가 왜? 하지만 생각할수록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침대 옆 협탁 위에 명함을 조용히 올려두었다. 눈을 감기 전 그날 새벽에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당신 같은 마음 가진 사람 보기 어렵소. 지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봄이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한 3월의 어느 아침, 지은은 도연그룹 본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거대한 유리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빠른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는 출입증을 내려다보았다. 도연그룹 비서실 계약직 비서 한지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한 달 전 회장의 제안을 받은 지은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움직인 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를 밝히게 되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다. 49층 회장실. 그곳은 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층이었다. 문이 열리자 정적이 흘렀다. 고급스러운 회색 카펫, 따뜻한 조명,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 그 중심에 도연 회장이 서 있었다. 왔군요.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한지은 씨입니다. 옆에서 다른 직원이 소개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다 낯설 거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그의 말투엔 어떤 권위도 서두름도 없었다. 그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온기가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지은은 비서실의 일정을 정리하고 회의 자료를 만들고 전화를 받으며 조금씩 새로운 세계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곳곳에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있었다. 비서팀장 미경이 냉랭하게 말했다. 회장님이 직접 추천하셨다면서요? 대단하시네요. 지은은 멋쩍게 웃었다. 그냥 우연히 인연이 있었어요. 그 우연이 대단한 거죠. 보통 사람은 그런 기회 없거든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질투가 섞여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회장 곁에서 일한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업무를 마친 지은을 불렀다. 지은 씨, 커피 한잔 합시다. 그는 직접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이 커피 향 참 좋지요? 난 늘 이 냄새가 위로가 되더군. 그는 창가에 기대어 말했다. 지은 씨는 부모님과 잘 지냅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그녀는 잠시 멈췄다. 아버지와는 오래 연락이 없어요. 그래요? 일 때문에 바쁘셨고 저도 그게 서운해서 서로 점점 멀어졌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하오. 젊었을 때는 일밖에 몰랐지.
가족에게는 나중에 더 잘해주면 된다고 변명했소. 그런데 그 나중이 오지 않더군.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다. 잠시 창밖으로 눈을 돌리던 그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남자와 어린 소년이 함께 웃고 있었다. 내 아들이요.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 많이 보고 싶으시죠?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보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이 사람은 거대한 회장의 껍질 속에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외로움을 숨기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문서를 정리했다. 창밖엔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 불빛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이곳은 온기가 부족한 세상이다. 그녀는 그렇게 느꼈다. 그래서일까 회장 곁에서 느껴지는 그의 온기가 누군가의 인간적인 흔적처럼 소중하게 다가왔다. 며칠 후 회장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이곳에서 일하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게 뭔지 아시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잃지 않는 법이요. 그는 잠시 웃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지. 그날 퇴근길, 지은은 회사 로비를 나서며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전보다 단단해진 표정, 하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눈빛. 그녀는 문득 중얼거렸다. 나도 이 세계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어딘가 마음 한편에서 회장의 말이 잔잔히 울렸다. 사람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비서실에 합류한 지은이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 그녀는 이제 회장의 일정, 회의, 보고서, 관리까지 척척 해냈다. 늘 정돈된 말투, 잔잔한 미소, 그리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다른 부서에서도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비서실 안공기는 점점 묘하게 변해갔다. 특히 팀장 미경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지은 씨, 이 서류 다시 확인 좀 해줄래요? 회장님이 당신한테 맡기셨잖아요. 그 말투엔 미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다. 아, 네. 금방 수정하겠습니다. 지은은 최대한 부드럽게 답했다. 그러나 미경의 입꼬리는 비틀려 있었다. 정말 대단하다. 회장님 눈에 그렇게 잘 들다니. 그 말은 분명 칭찬이 아니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운? 미경은 낮게 웃었다. 그런 운,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 그날 오후 비서실 안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서류 몇 장이 사라지고 일정표가 뒤바뀌었다. 지은은 모든 걸 점검하며 다시 맞추었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며칠 뒤 회장은 지은을 불렀다. 지은 씨, 이 보고서. 그의 손엔 지은 이름이 적힌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건 승인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결제가 되어 있더군. 지은의 눈이 커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이 문서 본 적도 없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소. 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믿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시오. 그 말은 신뢰이자 경고였다. 비서실 복도로 돌아온 지은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미경이 다가왔다.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 서류 분명 제가 결제하지 않았는데. 글쎄요, 혹시 헷갈린 거 아닐까요? 그녀의 눈빛엔 얄미운 미소가 스쳤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다. 그날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평소엔 단정하던 눈빛이 오늘따라 피곤해 보였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날 골목길에서처럼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도연 회장이 지은을 따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단호했다. 지은 씨, 회사라는 건 사람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오. 이해관계, 감정, 시선이 얽히면 선의가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하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회장님께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 마음 알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걸 모두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소.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따뜻했다. 그가 자리를 떠나기 전 말했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시오.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소. 그날 오후 비서실로 익명의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비서 한지은, 회장 신임 얻으려 문서 조작했다. 메일의 발신자는 없었다. 지은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멍하니 섰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건 누군가 나를. 하지만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방어하는 순간 그들의 말처럼 특별 대우받는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웠다. 밤이 깊어지자 사무실엔 지은 혼자 남았다. 책상 위엔 끝나지 않은 서류가 쌓여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 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속엔 수천 개의 사연이 깜빡이고 있었다. 사람의 선의가 흔들릴 때 그 진심은 어떻게 증명되는 걸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떨어지지 않은 채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다음 날 회장은 직접 감사를 지시했다. 비서실 전체 점검 들어가겠소. 그 말에 공기는 얼어붙었다. 지은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누구나 마음은 있어도 멈춰주진 않소. 그게 다르지.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멈추지 않겠다고. 그날 골목길처럼. 비서실에 감사가 시작된 날 아침, 사무실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지은은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가느다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책상 위에는 자신이 만든 일정표와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게 낯설었다. 지은 씨, 이쪽으로 오세요. 감사팀 직원이 다가왔다. 컴퓨터와 서류철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그들의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다. 비서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정말 지은 씨가 그런 짓을 했을까? 글쎄, 회장님 신임이 너무 두터웠잖아. 작은 속삭임들이 공기를 흔들었다. 그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다. 한참 뒤 도연 회장이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발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모두 잠시 자리를 비우시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조용해진 공간, 회장은 지은에게 다가왔다. 힘들겠군. 그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저 정말 아닙니다. 회장님, 저 그런 일. 나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세상은 진심보다 증거를 더 믿지. 그 말이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이럴 줄은 몰랐소.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지은은 그의 손등 위로 시선을 내렸다. 세월이 만든 주름과 굳은 살이 보였다. 회장님, 제 손으로 증명할게요. 진심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하셨잖아요.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래요. 지은 씨라면 믿을 수 있겠지. 며칠 뒤 감사 결과가 나왔다. 조작된 문서의 원본은 미경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질투심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비서실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오. 하지만 용서란 실수를 덮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것이오. 그는 지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지은 씨,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 한켠에서 상처가 쓰라렸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받은 적이 있으니까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회장은 그 누구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신뢰를 잃었지만 동시에 다시 배우게 되었소.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날 밤 사무실 불이 모두 꺼지고 지은은 홀로 회장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며 비쳤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잃지 않는 법.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때 회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지은 씨. 아, 회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요즘 자네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게 되었소.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오래전 나는 아들에게도 그걸 못해줬지. 일이 중요하다고 사람의 마음을 뒤로 밀었소. 회장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의 말엔 오랜 후회가 묻어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사람 마음은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날 밤 회장은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기다려주는 사람. 그 단어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회장은 오래된 서류함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자신과 아들의 모습. 아직 늦지 않았을까? 그는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사이로 지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오래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봄날 오후. 사무실 창밖으로 회색빛 빗줄기가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지은은 우산을 챙기려다 멈췄다. 비서실 문이 열리며 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지은 씨, 오늘은 나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어디로요? 가보면 압니다. 그들은 빗속을 뚫고 도심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살균약 냄새와 희미한 수액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회장은 익숙한 듯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이곳은 내 아들이 있는 곳이오. 그 한마디에 지은은 숨을 삼켰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젊었을 땐 일밖에 몰랐소. 그 덕에 회사를 세웠지만 가족을 잃었지. 그는 조용히 문 앞에 섰다. 병실 안에는 중년의 남자가 누워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이 불편해 보였다. 산소줄이 그의 옆에 연결되어 있었다. 회장은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에 섰다. 오랜만이구나, 준호야.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흔들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오랜 시간의 침묵이 그 사이를 메웠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 자리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창밖에 빗물이 흘러내렸다. 그 빗줄기 사이로 도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하다. 너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지.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죄였어.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이 없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만은 해야겠더구나. 지은은 손끝을 꽉 쥐었다.
이 장면은 너무도 인간적이었다. 오랜 회한, 늦은 용서, 그리고 남은 마음. 한참을 침묵하던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다. 사람은 말이야. 돈보다 마음으로 살아야 하오. 난 그걸 너무 늦게 배웠지.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으셔서 다행이에요. 지은 씨,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늦지 않기를 바라는 법이요. 병실을 나서는 길, 도연은 지은에게 말했다. 나의 인생은 부끄럽소. 그런데 당신을 보며 내가 잊고 살았던 걸 다시 배우게 되오. 저를요? 그래요. 당신은 사람을 잃지 않더군. 그게 내가 평생 배우지 못한 일이었소. 지은의 눈가가 젖었다. 저는 그냥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지. 그날 밤 병원 옆 작은 공원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잠시 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벤치 위로 희미하게 떨어졌다. 지은 씨, 네. 내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이 회사를 지탱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면 좋겠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능하오. 그의 눈빛은 잔잔했다. 내게 약속하시오. 언젠가 내가 없어도 사람을 잃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 주시오. 지은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건 너무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은 씨에게 맡기는 거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오랜 고독과 안도, 그리고 한 사람에게 마음을 맡긴 평화가 함께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회색 하늘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번졌다. 그녀의 눈가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날 골목길에서 쓰러져 있던 노인을 일으켜 세운 그 손길. 그 손끝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회장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회사 사람들은 그저 피로가 누적된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은은 매일 그의 목소리와 숨결 속에서 느꼈다. 뭔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회장님, 병원 다녀오셔야죠. 괜찮소? 아직은 할 일이 남았소.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며칠 뒤 회장은 갑자기 지은을 호출했다. 지은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소? 그는 자신의 집무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베이지색 봉투에는 한지은 씨에게라는 글씨가 정성스레 적혀 있었다. 이걸 그때가 오면 열어보시오. 그때라니요? 그때가 오면 알게 되겠지. 지은은 봉투를 조심스레 받았다. 회장님, 이게 무슨... 그는 미소만 지었다. 나중에 말하리다. 지금은 아직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날 오후 회장은 지은과 단둘이 남아 있었다. 지은 씨, 네. 내가 세운 이 회사는 사람보다 돈을 우선한 세월로 쌓였소. 그래서 나는 늘 불안했지. 이제 그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소.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사람은 베푼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남긴 마음만큼 살아남는 법이요. 당신이 나를 살렸듯 당신이 앞으로도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길 바라오. 지은은 고개를 떨궜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건강은 마음에 있지. 내 마음은 이미 다 써버렸소. 그날 밤 회장은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심장이 약해졌습니다. 오래 버티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은은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매일 병실을 찾았다. 회장은 언제나처럼 단정히 누워 있었고 지은이 오면 늘 말했다. 오늘도 왔군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중 하나요. 어느 날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를 불렀다.
지은 씨, 나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준비가 아니라 약속이요. 그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속에는 그의 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가 있었다. 선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그 증거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 위에 올렸다. 당신이 내게 준 건 단순한 도움 아니오. 그날 새벽 내 손을 잡아준 그 따뜻함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지. 그때 전 아무 생각 없이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 아무 생각 없는 진심이 제일 귀하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병실 창밖에는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노을빛이 창문 유리에 반사되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지은 씨, 네. 이 세상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건 당신 같은 마음이요. 그 말과 함께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결이 고요히 이어졌다가 서서히 멎었다. 지은은 그의 손을 꼭 쥐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날 그 골목에서 멈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그의 손등 위로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따뜻했다. 마치 오래된 시간의 빚을 조금씩 씻어내리는 듯했다. 며칠 뒤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다. 도연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미소로 떠났다. 사람들은 그분답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에게 그건 단순한 작별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 한켠엔 그가 남긴 말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진심으로 베푼 선의에는 반드시 보답이 따르오. 지은은 봉투를 열지 않은 채 품에 안았다. 그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도연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다. 여름은 지나가고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은은 매일 아침 그가 남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봉투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그 안의 내용을 몰라도 그녀는 이미 그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처럼 늦겨울의 공기가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출근길에 늘 그 골목을 지난다. 그때마다 문득 회장의 말이 귓가에 스친다. 진심으로 베푼 선의에는 반드시 보답이 따르오. 지은은 지금 도연재단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회장이 생전에 사회공헌팀에 남긴 기금을 재정비해 어려운 노인과 독거 어르신들을 돕는 재단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회장이 하던 방식대로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해요. 서류와 예산표를 정리하던 어느 날 재단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흔들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도연 회장님께 받은 도움을 잊지 못해 다시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그 아래엔 작은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다. 흑백 사진 속 낡은 집 앞에서 젊은 여성이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몇 년 전 지은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회장님, 보셨죠?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또 전해졌어요. 그날 오후 지은은 잠시 일을 멈추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 속에는 이상하게도 익숙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묵직하지만 따뜻한 그 사람의 커피 향. 회장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선의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녀는 그제야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와 한 구절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길 위에서 나를 멈춰 세운 사람, 그 마음을
다른 이의 길 위에 놓아주시오. 글씨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회사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회장이 쓰러졌던 바로 그 골목으로 향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그때의 공기, 그때의 냄새, 그때의 떨림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나 돈이 아니었다. 단지 멈추는 용기, 그리고 그 손을 잡는 마음이었다. 그녀는 그날처럼 코트를 벗어 팔에 걸고 걸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중년 남성이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다급히 달려오다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사람들은 잠시 바라보다 그냥 지나쳤다. 지은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손끝이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남자는 놀란 듯 눈을 떴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긴요. 잠시만요. 그녀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남자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주변의 공기가 조용히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 노을빛이 내려앉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내려와 골목길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선의는 멈춤에서 시작된다. 회장의 목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렸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회장님, 저 지금도 그 길 위에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남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에 닿은 따뜻함은 몇 해 전 도연 회장이 그녀에게 남겨주었던 온기 그대로였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시간을 건너 이어진 마음의 증거였다. 햇살이 골목길을 따라 길게 번졌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지은은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그 길은 이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는 거리. 지은은 검정 코트를 입고 그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몇 년이 흘렀지만 이곳의 공기는 여전히 같다. 그날 회색 하늘 아래 쓰러져 있던 노인을 일으켜 세웠던 바로 그 자리. 그곳은 이제 조용한 작은 벤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벤치에 앉았다. 손에는 도연 회장이 남긴 봉투 속 편지가 들려 있었다. 길 위에서 나를 멈춰 세운 사람, 그 마음을 다른 이의 길 위에 놓아주시오. 그녀는 그 글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눈발이 머리카락 위에 고요히 쌓였다. 누군가 지나가며 춥지 않으세요? 하고 묻자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따뜻해요. 그녀의 눈가엔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세월을 건너 남은 마음의 온기였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겨울 공기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송이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번졌다. 그 빛 속에서 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진심으로 베푼 선의엔 반드시 보답이 따르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길 건너편 한 젊은 남자가 쓰러진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본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속삭였다. 회장님, 당신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눈발이 흩날리는 그 골목 끝에서 지은의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의 걸음은 단단했고 조용했으며 그 뒤로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은 마치 시간 위에 새겨진 약속처럼 이어져 있었다. 선의는 멈춘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언젠가 그 온기가 또 다른 길 위를 밝혀준다. 오늘 이야기는 길 위의 약속.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마음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인연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